드림타워. 이제는 용산시대 핫플레이스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 용산민족공원과 정비사업들,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추가적인 규제는 없고 오히려 낙후된 인프라들이 개발이 되고 용산의 브랜드 가치는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제2의 용산 불패라는 용산의 브랜드 가치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드림타워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드림타워 특강은 오로지 예약제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꼭 전화 주셔서 미리 특강 예약 전화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부자 나침반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계 또 재개발, 미스터 재개발로 불리네요. 박일권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대선 이후에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일까요?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옮긴다고 직접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찬반 논쟁도 굉장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용산이 정말 서울의 중심, 랜드마크 지역으로서의 입지적인 강점들이 부각되고 있고요. 이제는 용산시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핫플레이스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용산 관심 있던 분들이나 저를 통해서 투자를 했던 분들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와대 이전과 함께 용산의 미래 가치,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용산에 투자를 접근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용산 지역의 이른바 핫 이슈입니다. 호재로 작용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반면에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함께 공존하는데요. 자,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이를 잘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 대통령실 이전 발표에 따라 용산이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용산권역에는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긴다고 직접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를 했고요. 기대라든지 우려가 반반 섞여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이나 국제업무 등 대규모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찬성론도 나오지만 청와대 이전에 따른 교통 혼잡이나 고도 제한 등 개발 제한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규제가 많이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직접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 규제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가 규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인접구역의 고도 제한이라든지 교통 혼잡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권역의 국회의사당이나 서초동 법원검찰청 인근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용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각종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교통의 혼잡들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찬반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이 된다라고 봤을 때 용산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세 가지 포인트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의 이전에 반대한다 또는 찬성한다.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두 번째, 과연 그렇게 되면 용산으로 집무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용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용산의 개발 계획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산 이전 반대 또는 찬성, 당신의 선택.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개발의 규제가 심해질 거다. 반대로 개발의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입지를 좀 살펴드리면 바로 삼각지 역세권에 전쟁기념관이 용산민족공원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바로 국방부 청사가 전쟁기념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쪽이 헬기장이 있고요. 이 뒤쪽으로 해서 집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소라든지 관련된 기관들, 건물들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삼각지 역세권과 한강로 1, 2가가 바로 연접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청와대 집무실 주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이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확정이 됐고 앞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35층 규모로 개발이 예정돼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상강맨션 특별계획구역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강로 2가 라인, 1가 2가 라인도 국제빌딩 북부 역세권 개발로 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런 바운더리는, 가까운 바운더리는 바로 이 한강로 쪽 삼각지 역세권이 될 수 있고요. 개발에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지역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 혼잡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삼각지 역세권에서 녹사평 대로변이 도로가 굉장히 2차선밖에 안 되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이 많이 일어날 거다. 하지만 원활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지면 이동을 녹사평 대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아래쪽에 군부대 시설의 도로를 이용해서 이촌 역석에 여기에 있는 한강로 쪽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쪽 지역은 4차선 왕복 차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요. 차량 이동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 이동을 하게 되면 교통 혼잡의 요인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집무실이 이전, 청와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용산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거다. 또는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개발의 규제가 추가적인 규제가 안 들어온다. 오히려 속도를 낸다라고 봤을 때는 용산 민족공원과 한강 대로변에 있는 재개발 사업들, 정비 사업들 또한 가장 큰 이슈로 주목받는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강로를 이용하시면 교통의 혼잡 여건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용산의 브랜드 가치는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 역할뿐만 아니고요. 민족공원, 또 국제업무단지, 위쪽에 있는 서울 북부 역세권과 또 1호선 경부선 라인의 지하사업이나 주변의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내기 때문에 정말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용산의 개발에 속도를 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용산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를 할까요? 첫 번째,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당선인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규제는 없고 오히려 낙후된 인프라들이 개발이 되고 지상에 있는 철도들이 지하화와 공원화 또 한강 대로변 쪽에 있는 경의선 라인 또한 지하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00만 평 가까운 민족공원, 즉 미국에 있는 센트럴파크 백악관과 같은 그런 관광 명소로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업무 단지 또한 주거 비율은 최소화시키고요. 상업 업무 시설, 즉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가능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올해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과 청와대의 용산에 위치한다라는 그런 브랜드 자체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강남 불패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제2의 용산 불패라는 용산의 브랜드 가치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완벽한 입지, 인프라, 상업 업무타운과 공원이라는 그런 랜드마크로서 서울의 중심축으로서 개발되기 때문에 그만큼 용산의 투자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산의 개발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첫 번째, 용산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규모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요. 명품 브랜드화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즉 한강변에 접해 있으면서 서울의 중앙, 위쪽으로는 도심권, 여의도, 강남권역 삼각 트라이앵글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용산의 브랜드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명품 브랜드로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양한 투자 종목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주거형 부동산,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남 뉴타운, 동부 이촌동 재건축 리모델링, 국제업무단지 서부 이촌동 재건축, 서쪽 라인의 재개발, 또 동측 라인의 재개발들이 속도를 낼 예정이고요. 따라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상황에 따른 선취매 전략이 투자하다. 용산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최고의 투자 지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 성향, 또 투자 금액, 주거용으로 가실지 수익형으로 가실지 재개발로 갈지 재건축으로 갈지 아니면 예정지로 갈지를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면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투자 방향과 투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짜는 게 올바를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서울의 랜드마크로 변화하는 곳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빠른 투자가 중요하다. 즉 민족공원,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GTX A 노선, B 노선, 거기다 D 노선, 세 개의 GTX 노선이 들어오는 유일한 지역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한 것 중에서 가장 이슈가 앞으로 커질 내용은 바로 GTX A, B, C 노선 선착공뿐만 아니고요. D, E, F 노선의 완결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최고급 명품 브랜드 단지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셔도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겠고요. 다양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한남 뉴타운을 표현되는 재개발, 또 신속통합계획,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정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부의 추진하는 거의 모든 개발 계획들이 용산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장 큰 그 투자 수익률을 투자자분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뭐 금리 인상이나 고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집값에 대한 우려감, 또 하락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 같은 경우는 탁월한 입지와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앞으로 진행이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요.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투자 성향, 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셨을 때는 앞으로 용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말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